네, 인사이트 TV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참으로 많은 힘을 줍니다. 자, 오늘 날짜는요 2022년 1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40분이네요. 예, 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요 73,200원을 하고 있고 2.66% 상승이 나왔습니다. 야,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최근 들어서 1월달 들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쭉 밀려서 계속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다 오늘만 지금 반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많이 좀 불안하시고 힘드시죠? 예, 1월 달 들어서 뭐 장이 그냥 막 박살이 나고 있네요. 지금.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자,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특히 이번 달 들어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지 그 원인을 좀 살펴봐야겠죠? 자, 원인을 좀 보면은요, 대충 두 가지로 축약이 되는데, 자, 하나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미국 연준발 긴축 우려, 금리 인상 포함해서 이거 하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우려, 이것 때문이에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박살이 나고 있고,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맥을 못 추고 있는 거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그 미 연준 긴축 관련해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 1월달 이번 달 FOMC 회의가 끝났죠. 예, 그래서 보면 이건 신문의 헤드라인인데요. 매일 발톱 드러낸 파월 의장이죠. 고스피 비명 이렇게 돼 있고 그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파월이 한 말을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조건이 무르익는다면 3월 달에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이제 3월에 거의 뭐 올리겠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자산 가격이 지금 현재 다소 상승해 있는 상태다. 우리 궁극적인 관심은 금융시장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 있다. 요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했던 말 축약해 보면. 자,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신문 기사인데요. 헤드라인: 주가가 떨어져도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파월. 올해 금리 7번 올릴 수도, 물론 가정이지만 7번으로 올린다고요? 미쳤네요. 미쳤어. 그리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FOMC 회의 있을 때마다 한 번에 0.25%포인트가 아니라 그 두 배인 0.5%포인트씩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이번 1월달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안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모순적인 말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시장에다 그동안 파월이 겁을 엄청나게 줘왔었는데 정작 이번 달에는 안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요거를 이번 FOMC 회의를 좀 보면은 모순된 얘기라고 했습니다. 다소 실망스럽다. 왜 그러냐? 일단 제가 이렇게 좀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뻥카만 연락에 날리고 있는 연준. 다른 말로 바꾸면 시장에다 겁만 이빠이데스 주고 있다. 뭘로? 말로. 왜 그러냐? 자,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요. 파월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플레이션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대해서 아직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작년 12월 달만 해도 뭐라고 그랬냐? 2022년 이제 올해가 됐죠. 올해 총 3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풍겨왔는데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돌변을 해갖고 뭐 6번을 올리네, 7번을 올리네, 뭐 이러고 앉았다. 말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물론 이 바뀐 이유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왜?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치,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연준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갑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해하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연준의 위치,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장의 역할 그런 걸 봤을 때 특히 의장의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냐? 어떻게 태도가 180도 바뀌었냐? 그래서 시장에서의 신뢰를 스스로가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럽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저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매파로 돌아섰다. 뭐
파월 의장이. 그리고 뭐 올해 금리를 심지어 7번까지도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뭐 한 번에 0.5% 포인트씩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이거 다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소리다. 멍멍이 소리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요. 그리 간단한 심플한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왜? 이거와 연관해서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그 다음에 파급 효과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자산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내심 파월 의장도 연준 측도 겉으로는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요. 속으로는 내심 좀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또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연준이 이렇게 놨는데요. 이게 좀 보면은요. 자 보세요. 미국에 JP 모건 체이스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은행이죠. 예, 거의 뭐 은행주의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JP 모건 체이스의 최근 주가 흐름인데요. 보시면 지금 최근 하락하고 있어요. 줄곧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주봉이에요. 일봉이 아니라 주봉인데 대략 요때까지만 해도 횡보하다가 살짝 반등 났다가 요 한 3주 동안에 갑자기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금리 올린다. 이렇게 진짜 금리를 그것도 뭐 4번, 5번, 7번 심지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거의 확신에 차 있다면 금리 인상 여기에 배팅하는 투자자들이 은행주에 몰릴 거라는 거예요. 은행주를 대량 매수할 것인데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간다. 이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반대로 빠지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연준의 파월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있다. 예?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 중에 자산 가격이 다소 상승해 있는 상태다. 그동안 유동성으로 엄청나게 공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주식시장으로 다 흘러들어가서 끌어올렸죠. 주가를.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자체는 일리는 있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금융시장이 아니라 실물경제다. 이 말은 뭐 바꿔 얘기하면 자산시장이야 뭐 우리가 금리 인상하고 긴축해서 박살이 나거나 말거나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실물경제 부양에만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도 웃기는 말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사실대로 이렇게 한다면 그 자산시장이 폭락을 해. 대표적인 자산시장 뭐가 있어요? 주식시장. 만약에 계속 폭락을 해. 그래서 FOMC 회의 열릴 때마다 0.25%에서 0.5%포인트씩 꼬박꼬박 금리를 계속 올리네?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 폭락하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누가 좋아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다 떠나가 버리면 기업들은 자본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물론 채권 회사채 찍어서 조달할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는 자본의 양도 막대한데 그거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나스닥 있잖아요. 물론 나스닥은 이제 성장주 기술주 중심인데 나스닥이요. 요거는 일봉인데 1월달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들어서 12%, 13% 한때는 16%까지 폭락이 나왔었는데 조금 회복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13%, 14% 정도 폭락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좋아하겠냐는 거죠. 미국 국민들이. 그리고 자 실물 경제를 그러면은 회복하기 위해서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린다? 지금 그것도 불안불안하다는 게 실물 경제가 지금 100% 완전히 회복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뭐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경제 성장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속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말 그대로 실물 경제. 자, 미국 상황 좋아진다고 하더니 코로나 사망자 1년 만에 최대. 오미크론 폭증에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2191명 사망. 코로나가 이거 완전히 종식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일면 동의는 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2020년도 1월 달에 발생을 했을 때에 비하면 그 세력은 좀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제 이게 엔데믹으로 즉 풍토병으로 독감같이 그렇게 변해갈 것이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일면 동의는 하지만
급격한 양적 긴축과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만큼 지금 현재 그럼 완전히 회복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할 수 있냐 이거죠. 실물 경제가.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게 더 중요한데요. 미국 역대 구인난 기록, 경제 회복 비상 및 물류 대란, 공급 병목 현상 지금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예? 지금 미국 서부의 주요 항만들이 지금 뭐 수출품, 수입품을 실어 나르잖아요. 그 항만을 통해서. 근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트럭 기사도 없고 다 코로나 걸려갖고 자가격리 당하고 그러고 많이 떠났다는 겁니다. 실업급여를 펑펑 퍼주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나 차라리 그 돈 받고 좀 더 편한 일 할래 그래갖고 일을 안 한다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실물 경제가 그럼 완전히 회복됐다고 단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과 급격한 양적 긴축 가속도를 붙여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올해 10월인가 11월 달에 미국에서 중간선거 있잖아요. 바이든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죠. 지지율이 역대 최저 40%대예요. 물론 지지율 추락의 가장 큰 1차적 원인은 물가 때문이란 거 저도 인정합니다. 예, 인플레이션.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꼭 물가 때문만일까요? 예?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산 시장은 난 모르겠다. 폭망하거나 말거나 실물 경제 회복에만 올인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산 시장이 박살이 나버리면 미국 국민들이 좋아할 거 과연 좋아할까? 그리고 그럼 바이든 지지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 그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장이 지금 폭망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도 모른다. 지금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거 전쟁 안 납니다. 이거 침공 못해요. 러시아 침공 못하고, 침공을 하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잃는 게 더 많고, 자칫 잘못하다 요즘에는 핵이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다 이게 전면전으로 확전이 돼버리면 핵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다 같이 죽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침공은 못할 것이다 대놓고. 그래서 결국에는 대화하자 이래갖고 시간 질질 끌다가 대화로 마무리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전쟁이 나냐 안 나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자, 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진짜 실제로 만약에 침공을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을 하면은요, 전쟁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그 돈을 다 어디서 끌어오냐? 대부분이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채권을 찍어갖고 그걸 팔아가지고 비용을 조달하는데, 그럼 러시아도 국채 발행량을 급격히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다른 서방 세계나 이런 다른 나라들한테 러시아가 발행하는 국채 절대 사지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불매운동, 보이콧을 벌일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는 전쟁 비용 조달 창구가 막혀버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의 국채 가격은 누가 사겠습니까? 보이콧인데 아무도 안 사면 폭락을 할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움직이는 러시아 채권 금리가 폭등을 할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에 10%까지 올랐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전 세계 채권 시장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냐?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미국의 채권, 국채 가격도 폭락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급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움직이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를 겁니다. 오르면 그것은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만약에 이게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이게 우려가 끝난 게 아닌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 금리가 이 상황에서 그 연준이 만약에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처럼 금리를 FOMC 회의 있을 때마다 매번 계속 연속으로 만약에 올린다고 치면, 이렇게 선제적으로 미리 올려버리면, 안 그래도 시장 금리는 폭등을 하는데 더 폭등을 하겠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시장금리는 더 폭등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미국 채권 시장에 어마어마한 악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 발생 확률은 아직은 희박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면 이건 대책이 없다. 이거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런 점을 봤을 때 섣불리 지금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처럼 그렇게 급작스런 금리 인상은 어렵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자, 삼성전자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대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대내적인 환경, 물론 그것도 대외적인 환경이긴 한데 끝으로 요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좀 좋은 소식인데요. 좋은 소식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삼성전자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요인,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D램 가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그 시세인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냐? PC용 D램 현물이에요. 이거 현물 가격이요. 지금 4달러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반도체 업계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PC용 D램 가격,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이 4달러대로 유지만 한다면 반도체 업황은 양호하다, 양호한 측에 속한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달러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현물 가격이 중요한데요. 이게 하나의 시장 지표인데 현물 가격은 보통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고정 거래 가격의 선행 지표로 이걸 지금 여기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고정 거래 가격은요. 결국에는 시간 차이는 있지만 현물 가격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현물 가격이 4달러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뭐 5달러대까지 심지어 더 고공 상승만 해준다면 고정 거래 가격도 따라가기 때문에 고정 거래 가격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삼성전자 주가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 11월 22일 기준으로 3달러대였던 것이 올해 1월 25일 기준으로 4달러대에 안착을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신 거 아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장이 지금 폭망하고 있잖아요. 이거 두고 봐야 된다. 물론 지금 섣불리 야 그거 뭐 미국의 FOMC고 뭐 나발이고 간에 걔네들 그거 신경 쓰지 마. 개무시해도 돼. 그럴 단계는 물론 아니에요. 지켜봐야 되는데 제 말의 핵심은 너무 지금부터 미리 겁먹지 마시라. 절대. 그래서 상황은 모르는 거다. 의외로 상황에 따라서 미 연준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3번에서 약 4번 정도 0.25%포인트 단위로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그렇게 점진적으로 완화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한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